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CSS라고 하는 문법 규칙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웹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만드는 HTML 문법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HTML 문법에 들어가는 태그만을 이용을 해서 문법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예쁘게 디자인을 우리가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배우려고 하는 CSS는 HTML 문법에 디자인을 입히는 그런 문법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CSS는 3.0까지 발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고요. 보시는 것처럼 W3C에서 고안한 표현을 위한 문법 규칙을 말합니다. CSS를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CSS는 브라우저마다 그 CSS를 읽고 해석하는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든 CSS를 해석해서 예쁘게 제대로 출력하는 브라우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그거를 다 해석을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표현을 못하는 그런 브라우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코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CSS는 지금까지 배웠던 HTML과는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요. 이 C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TML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CSS를 입히기 전에 반드시 구조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 놓아야만 정확하고 예쁜 디자인을 입힐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CSS는 HTML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HTML에 헤드라고 하는 태그 사이에 보통 삽입이 돼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CSS를 사용하실 때에는 CSS만의 고유의 문법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셀렉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셀렉터는 스타일을 적용할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셀렉터인데요. 우리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태그 이름이라고 하면 P나 div 같은, div 같은, 혹은 A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태그 이름을 셀렉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적용할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셀렉트입니다. 이 셀렉터가 말 그대로 내가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선택자이기 때문에 선택자를 얼마나 다양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그 디자인을 입힐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그 요소를 선택을 했으면 그 요소에 어떠한 형태의 속성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에 대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쓰실 때에는 셀렉터,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속성, 정해져 있는 속성 이름을 주시고, 어떠한 값으로 속성을 적용할 것인지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속성에 대한 값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성에 색깔을 줄 건데, 내가 만약에 빨강색을 주겠다 그러면, 빨강색이라고 하는 값이 이미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규칙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셀렉터에서부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까지 있는 이 속성에 대한 값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세미콜론을 입혀서 여러 개의 속성 값을 연달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그 요소를 선택을 해서 그 요소에 이러한 속성을 이러한 값을 입히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다른 속성에 다른 값을 입히고 싶다고 하면은 그것도 연달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이 되면 조금 약간 어렵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실습을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러한 셀렉터, 그 다음에 중괄호 속성 콜론 값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쓰실 때에는 태그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스타일과 슬러시 스타일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입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스타일과 끝 스타일, 그러니까 슬러시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태그는 다시 헤드 안에 입혀져서 적용이 돼서 사용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이 아까처럼 스타일하고 슬러시 스타일 사이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태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인라인 스타일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라인 스타일리스트는 태그 내에 직접적으로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방법이고요. 이 태그 내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만약에 내가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그 태그를 전부 다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읽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정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시지 않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은 인라인 스타일리스트라고 해서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쓰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인베디드 스타일리스트는 구조 문서 내 태그 안에서 주로 HTML 태그 안에서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베디드 스타일리스트일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기술해야 되는 CSS 코드가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서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러한 문서가 그 CSS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 문서가 있고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실제적인 문서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요 CSS 코드를 아주 외부로 빼서 놓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인베디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익스터널 스타일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익스터널 스타일리스트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CSS 문법만을 따로 외부에 확장명이 .css라고 만들어서 그곳에 저장을 시켜놓고 불러들여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까는 CSS를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입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부의 파일로 이렇게 빼서 사용할 경우에는 태그 중에서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빼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href는 global.css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그 스타일리스트를 현재 문서에 적용시키겠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HTML 문서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런 CSS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놓으시면 더 아마 좋으실 거예요. 자, 링크 href는 하고 여러분들이 그 CSS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rel, 지금 현재 참조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스타일리스트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다 그 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문서에 global.css에서 정의한 디자인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걸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임포트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는데 이 골뱅이 임포트에서 쓰는 거는 지금 보시면 거의 유사하죠. 다만 태그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했다라는 것만 다르고요. 뭐 임포트 한 칸 띄고 URL에다가 원하는 CSS 파일명을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기술된 거는 아주 옛날 버전의 브라우저에서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익스터널 스타일리스트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 파일에 문자 코드 세트를 지정하려면 첫 줄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법은 UTF-8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골뱅이 스타일리스트 캐릭터 셋, 그 다음에 UTF-8이라고 하는 거를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시면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이게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는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그 문서는 제가 폴더를 아예 새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test1.html이라고 하는 이런 문서로 HTML 문서를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HTML 문서를 처음에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도큐먼트 타입을 입력을 하고 바디에 슬러시 바디까지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낸 아주 기초적인 가장 초기 화면이잖아요. 자, 그럼 이 초기 화면 안에서 우리가 태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태그를 넣으실 때 뭐 p 태그하고 div 태그를 막 섞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p 태그를 넣어서 빨강. 자, 그 다음에 넣으려고 하는 건 뭐 div 태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div 태그 안에는 주황.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제가 몇 개의 글자들을 조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바디하고 슬러시 바디 안에 여러 개의 P 태그와 div 태그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런 형태로 문서를 만들어 놨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난 후에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시게 되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 P 태그인지 아니면 div 태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이라고 하는 이 태그들을 이제 CSS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헤드하고 슬러시 헤드 사이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입힐 수 있다. 즉 CSS를 입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과 슬러시 스타일 사이에 먼저 현재 바디 안에 들어가 있는 문서 중에서 특정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을 하실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태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P라고 쓴 거는 P 태그를 선택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 태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P는 빨강, 노랑, 파랑이니까 빨강, 노랑, 파랑의 컬러를 자, 제가 뭘로 줄 거냐면 자, 레드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하는 저 글자가 레드라는 색깔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난 이번에는 자, div라고 하는 태그를 선택을 할 겁니다. div라고 하는 그 태그를 선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는 컬러를 자, 저는 이번에 블루로 넣어볼까요? 자, 블루라고 넣게 되면 자, 선택해서 색깔을 블루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썼던 P나 div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선택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선택자 안에 썼던 컬러라고 하는 것이 속성에 대한 속성이 되고 그거에 대한 값이 레드나 혹은 블루로 지정이 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컬러는 글자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 색깔을 P 태그는 빨강 색깔로 div 태그는 파랑 색깔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적용을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자, 빨강, 파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 놓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CSS를 입힐 때 우리가 그 실제로 입력한 데이터를 우리가 컨텐트라고 하면 이 컨텐트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박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자, 이렇게 박스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박스 스타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스 스타일은 인라인 요소와 그 다음 블록 요소가 약간 좀 다르게 동작을 하는데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빨강이라는 글자에 자, 어떻게 넣을 거냐면 빨강 색깔은 예쁩니다. 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색깔이라고 하는 저 글자 앞 뒤에다가 태그 중에 그 구역을 나눠지는 태그 중에 그 인라인 요소로 사용되는 게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구역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팬. 자, 그 다음에 이 스팬이라고 하는 끝 태그를 색깔이라고 하는 글자를 감싸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똑같이 오프닝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가서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전체 글자는 빨간 색깔은 예쁩니다 하고 글자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자, 전체가 다 P 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P 태그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여전히 빨간색으로 잘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 개발자 모드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12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F12 키를 누르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다시 엘리먼트 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엘리먼트 쪽으로 오시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태그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열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열어보시게 되면 빨강 색깔은 예쁩니다.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중에 제가 자, P 태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게 되면
P 태그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영역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왼쪽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빨강 색깔은 예쁩니다에 저 글씨를 우리는 컨텐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텐트고요. 그 컨텐트는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메모리에 얼마만한 사이즈로 잡혔냐면 가로 869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21로 여러분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이 빨강 색깔은 예쁩니다. 바깥쪽에 제가 바디를 선택하게 되면 바디 부분이 다시 이렇게 전체 영역으로 잡히고요. 바디 영역은 가로 869에 높이는 206 픽셀입니다. 예, 픽셀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라는 게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다시 P 태그로 가서 보시게 되면 저 파랑 색깔 영역이 컨텐트 영역이라고 하면 저걸 우리가 박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박스에 실제 컨텐트가 저 파란색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바깥쪽으로 약간 주황 색깔 비슷한 그런 색깔 노란색이 보이잖아요. 그 노란 색깔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진이라고 합니다. 바깥쪽 여백이요. 그래서 자, 이 빨강 색깔과 그 다음에 빨강이라는 글씨와 바깥쪽 여백을 표현한 게 박스인데 지금 보시면 얘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커서를 제가 P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오겠습니다. P에다 클릭을 하고 나서 자, 마우스에 와서 자, 마우스로 오른쪽에 있는 네모난 상자 중에 컨텐트 부분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 컨텐트 부분은 실제로 저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글자는 빨강 색깔은 예쁩니다까지 해가지고 몇 글자 안 되는데 컨텐트 영역은 오른쪽 끝까지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 P라고 하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블럭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럭은 라인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고 그 줄 전체를 자신의 영역으로 사용하는 태그가 블럭 태그거든요. 블럭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블럭 요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황 색깔을 선택을 해도 주황 색깔도 역시 전체가 자기 영역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반면에 제가 이번에는 스팬이라고 하는 부분 영역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팬이라고 하는 영역은 딱 정말 글씨가 있는 부분만을 컨텐츠 영역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이 블럭이라고 하는 요소하고 인라인이라고 하는 요소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브레이크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라인 끝까지를 자신의 영역으로 사용하느냐 라는 것도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P 태그를 설택을 해놓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역이 보이고요. 컨텐츠 영역이 보이고 자, 그 컨텐츠 영역 쪽에 아까 노란 색깔, 그러니까 주황 색깔로 보였던 부분이 바깥쪽 여백인데요. 이 바깥쪽 여백이 바로 마진입니다. 그래서 마진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진을 주지 않았어도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자,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 16인가요? 예, 16 정도의 마진이 잡혀져 있고요. 왼쪽에는 없죠. 오른쪽에도 없고 위아래에만 마진이 각각 얼마씩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런 기본 마진 값들이 모든 태그들한테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태그들이 전부 다 이런 기본적인 마진 값을 가지고 있고요. 컨텐트가 있고 자, 그런데 컨텐트하고 마진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요. 보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테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우리가 그 테이블 같은 걸 만들게 되면 테두리가 보이잖아요. 그래 테두리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더라고 하는 속성을 썼었는데 그 보더 속성이 바로 이 보더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더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 보더는 우리가 굳이 주지 않게 되면 화면상에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보더하고 컨텐트 사이에 패딩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패딩이라고 하는 값도 지금 현재로는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이 패딩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지 않게 되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0이 잡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패딩 값을 뭐 크게 주게 되면 그 보더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사이가 좀 더 벌어지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마진이라고 하면 보더의 바깥쪽에 있는 여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진은 우리가 굳이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모든 태그마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마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인라인 태그에는 마진을 줄 수가 없어요. 인라인 태그는 마진이 없습니다. 마진도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딩도 없는 것 같죠?
보더는 우리가 넣으시면 되는 거고, 패딩은 아까도 그 블록 요소에도 없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마진이 없네요. 그래서 인라인 요소는 블록 요소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마진값도 없다. 예, 그리고요, 블록 요소는 기본적인 마진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태그를 쓸 땐 요 태그밖에 안 썼던 거 기억나세요? P 태그 안에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다 하는 요것만 우리가 설정을 했지만, 실제 그 브라우저에서는 우리가 준 것 외에도 P라고 하는 태그는 블록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록 요소에 기본적으로 before하고 after 쪽에 1이라고 하는 값에 마진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그 다음에 start end는 좌측하고 우측이 되겠죠. 그래서 좌측하고 우측에는 아무런 값도 주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모든 태그들은 기본값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 블록 요소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우리가 주지 않아도 기본 마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라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없고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 즉 인라인 요소 안에다가 내가 마진을 주고 싶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이 그 div라고 하는 태그, 이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를 마치 블럭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태그에다가 이렇게 스타일을 입힐 때에는 어떤 요소에다가 어떠한 데이터의 그 컬러 디자인을 입힐 것이냐를 이런 식으로 문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CSS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CSS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갔었던 그 W3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 안에 자, CSS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시면 CSS를 좀 더 자세히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CSS에서 Run CSS와 CSS Referenc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둘 중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보겠습니다. 자, CSS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써본 게 요거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컬러를 썼지만 여기서는 보니까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값하고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값을 썼네요. 이걸 쓰게 되면 당연히 글씨체와 글씨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태그에 뭐 글씨체하고 글씨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꾸며줄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H1 태그가 있으면 H1 태그의 색깔을 화이트로 바꾸고, 즉 글씨 색깔은 하얗게 바꾸고요. 텍스처 라인을 센터로 넣겠다 그러면 글씨를 센터로 정렬하겠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디라고 하는 거는, 바디 컬러는 전체 바디 태그잖아요. 바디 태그의 배경 색깔을 라이트 블루, 밝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라는 힌트를 좀 얻으시고요. 자, 라이트 컬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 컬러 같이 이런 컬러들은 컬러 이름을 우리처럼 화이트나 뭐 라이트 블루나 레드나 블루처럼 직접적으로 컬러 이름을 주실 수도 있지만 16진수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16진수로.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컬러가 레드, 그린, 블루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16진수로 표현하실 때에는 앞에 샵 집어넣으시고요. 레드 두 자리를 가장 먼저 주시면 되는데, 레드는 0, 0이 가장 작은 값이고 가장 큰 값은 FF가 가장 큰 값입니다. 그래서 FF가 가장 큰 값이니까 FF, 쉽게 얘기하면 10진수에서 가장 큰 값이 9라고 하면 두 자리로 가장 큰 수, 그러면 뭐 99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컬러는 16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걔는 16진수에서 가장 큰 값 FF를 대문자나 소문자로 주시고, 자, 그럼 이게 이제 레드가 설정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린 색깔을 그 다음 색깔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루 색깔을 그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드를 가장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린을 안 주고 블루 색깔을 안 주면 당연히 레드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웹 컬러라고 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시간이 됐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CSS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CSS를 표현해주는 w3schools.com에 가셔가지고 자, Run CSS에 가볼게요. 자, Run CSS에 가보시면 CSS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어떻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어떻게 하는 거고요. 하는 것들이 자, 왼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필요한 걸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CSS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선택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 그 CSS로 꾸밀 수 있는 요소들을 써주시면 우리가 CSS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처음에 뭐 어렵다는 느낌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여기 CSS에 와서 봤더니 셀렉터 선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거를 프로퍼티라고 하고 밸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컬러를 블루로 하고 세미콜론 폰트 사이즈를 12픽셀이라고 하겠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SS는 이런 기본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운 셀렉터는 H 태그나 혹은 P 태그나 div 태그처럼 태그를 선택하는 것만 배웠잖아요. 근데 이 선택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ID 선택자도 있고 클래스 선택자도 있고 뭐 자식 선택자도 있고 후손 선택자도 있고 뭐 형제 선택자도 있고 그래서 선택자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그 선택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히하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자가 많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선택자를 다 외우시면 참 좋겠지만 사실 외우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몇 개의 선택자들만 우리가 골라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배워볼 거고요. 디자인을 어떻게 입혔냐에 따라서 같은 컨텐츠라 하더라도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거를 확인해 볼 거냐면요. 홈페이지 중에 CSS 젠 스타일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CSS 젠 가든이네요. CSS 젠 가든이라는 곳에 가시면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얼마나 다르게 표현해 놨는지에 대한 예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SS 젠 가든이라고 하는데 한번 와 볼게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View All Designs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 한번 클릭 한번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지금 뭔가 썸네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썸네일들이 마치 다른 문서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죠? 아무래도 모양이 좀 다 달라 보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내용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CSS를 다르게 입혀서 마치 다른 문서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다르게 하면 컨텐츠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CSS 젠 가든이라고 하는 거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CSS를 입혀본 거죠. 그러니까 배경에다가는 이렇게 사선의 무늬를 이렇게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록에다가 꽃을 집어넣는 이런 형태로 됐고요. 사이드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같은 모양을 가지고 좀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한번 봐볼까요?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는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배경이 검정색에다가 이런 그림에 이런 형태로도 막 바꿀 수 있다. 결국 컨텐츠는 다 같은데 디자인과 그림을 배경 그림 같은 걸 어떤 거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미지가 달라지고 느낌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CSS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배운 거는 뭐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CSS를 어떻게 넣느냐. 그 다음에 CSS를 표현하실 때 박스 스타일을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자, 박스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에는 개발자 모드에서 박스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박스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인라인 요소냐 아니면 블록 요소냐에 따라서 마진 값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태그들은 기본적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마진
값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마진이 얼마가 잡혀 있다라는 것도 역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지금 제가 선택했는 거는 바디 태그거든요. 바디는 기본적으로 상하 좌우가 전부 8픽셀로 마진이 잡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특정 태그 같은 걸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마진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블럭, 예를 들면 보더가 있으면 보더도 확인할 수 있고요. 패딩이나 혹은 컨텐트 영역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기본적인 인라인 요소는 CSS를 바꾸지 않는 한 얘는 마진을 가질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역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태그를 만든 거라 이걸 우리가 CSS를 입혔다고 표현하기 좀 약간 어설프죠. 다음 시간에는 CSS의 박스 외에도 여러 가지 선택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우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문법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런 문법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